최근 전 세계의 모든 OTT 업체들은 한국을 위해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월 28일 미국의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 와무, 리크 헤럴드 등 많은 언론사들은 모두 K-드라마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2021년이 끝나기 전에 올해를 지배한 오징어 게임과 그 후계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를 지배한 한국을 외신들의 눈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더 저널로 알려진 유력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는 다음 오징어 게임을 찾으러 전 세계가 전쟁 중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한국의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성공을 거둔 이후 한국 콘텐츠를 둘러싼 세계 스트리밍 업계의 쟁탈전이 치열하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달에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 최근 몇 주 동안 넷플릭스가 방영한 비영어권 TV 드라마 상위 6개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4개를 차지했다. 이런 성공은 세계 스트리밍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적은 비용으로 품질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잇따라 한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한국에 진출해 한국어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HBO 맥스가 한국에서 일할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16년 4억 5,700만 명이었던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 가입자는 현재 17억 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60%로 2배 증가했다. 이는 한국 콘텐츠 덕분이다. 한국 콘텐츠는 다양한 시청자를 끌어들여 OTT 플랫폼 가입자를 늘리는데 핵심적 구실을 한다. 월트 디즈니의 아시아 태평양 회장 류쿠강은 한국과 같은 시장이 조만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글로벌 콘텐츠의 실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0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8개 작품을 출시했는데 이 중 7개가 한국의 콘텐츠였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제작비가 할리우드보다 10분의 1밖에 들지 않고 스트리밍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가성비가 좋았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지금은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와 작품 계약을 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글로벌 플랫폼에 판매되는 스트리밍 콘텐츠의 올해 3분기 값이 1년 전보다 평균 24%가 올랐다고 말했다. 그들은 올해 작품 2개를 넷플릭스의 세계 최다 시청 10대 프로그램에 올렸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의 제작사 스튜디오 NU 대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청자에 닿을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을 강화하고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로벌한 플랫폼밖에 없었다. K 콘텐츠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스튜디오 NU는 디즈니 플러스와 5년 계약을 맺고 있다. 영국의 시장 조사업체 엠피어 어널러시스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00대 인기 스트리밍 프로그램 중 15%만 미국 바깥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 비율은 27%로 늘어났다. 또 올해 스트리밍 콘텐츠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500억 달러 하나로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2015년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금까지 12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 투자액에만 5억 달러 하나로 5,900억 원이고 제작한 작품만 130개에 달한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담당 부회장 동광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에 대한 기존 관념을 깨버렸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버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공중파 방송인 와무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원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K-드라마 신드롬에 대해 1시간가량 다뤘는데요. 한국 문화 전문가 3명을 출연시킨 가운데 청취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포맷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미국의 시장을 압도한 첫 한국 드라마였다. 그리고 이건 트렌드로 발전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의 수는 2019년과 비교해 3배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 이유는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방 안에서 전 세계를 보는 법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행도 못 가니 한번 해볼까라고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게 됐다. 그럼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 드라마랑 무엇이 다를까? 당연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감성이다. 한국의 드라마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공감한다. 다른 큰 이유는 도피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드라마는 우리 모두에게 도피할 공간을 만들어준다. 한국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준다. 미국의 드라마들은 공감성이 없어서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우리의 도피는 끝난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제 미국은 뒤처져 있다. 한국의 장르를 섞는 능력은 대단하며
이제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는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싸우고 있다. 물론 넷플릭스가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함께 경쟁하니 2022년은 재미있을 것 같다. 한국의 드라마의 90%의 시청자는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미국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한국은 투자 가치가 높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언론사 니크 헤럴드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2021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넷플릭스는 올해 역대 최고의 도박이었던 한국 시장을 불러 잭팟을 터뜨렸다. 한국은 5개가 넘는 드라마를 히트시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내자를 알렸다. 오징어 게임, 지옥, 괴물, 모범택시, 빈센조 등의 작품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이 각각 다른 장르의 드라마들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한국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국의 모든 제품과 문화를 소비하게 했다. 지금 한국은 황금의 땅이다. 한국을 차지하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한국이 2021년에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전 세계에서 황금의 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작품들이 오징어 게임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한국판 종이의 집. 첫 번째 드라마는 한국판 종이의 집입니다. 종이의 집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로 오징어 게임 이전에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를 한 드라마였는데요. 2022년에 개봉될 예정인 이 드라마는 원래 리메이크를 좋아하지 않는 해외에서도 많은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2. 지금 우리 학교는. 두 번째 드라마는 웹툰 원작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입니다. 웹툰 원작 드라마들은 넷플릭스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스위트홈과 지옥이 있습니다. 3. 수리남. 세 번째 드라마는 수리남입니다. 수리남은 하정우와 황정민이 첫 호흡을 맞추는 드라마로 공개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2021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 모가디슈와 비슷한 소재로 2022년 최고의 기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향한 세계의 사랑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